4부, 잿빛을 물들이는 레피시. 49장, 서채술의 진정한 힘. 글루미코 타워의 하얀 방은 가온에게 있어 거대한 감옥이자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의 공간이었다. 발레리우스는 집요했다. 그는 가온에게 온갖 종류의 단어들을 쓰도록 강요했다. 완벽한 질서, 순수한 복종, 절대적인 효율. 그가 숭배하는 가치들이었다. 그는 가온의 글씨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 파동을 데이터로 수집하여 감정을 인공적으로 복제할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가온이 발레리우스가 원하는 단어들을 쓸 때마다 그녀의 붓끝에서 나오는 힘은 미약하기 짝이 없었다. 글씨는 모양만 갖추었을 뿐 어떤 마음의 울림도 담아내지 못했다. 홀로그램 화면에 떠오른 데이터 그래프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 내 재능을 아끼는 건가? 어리석군. 발레리우스는 차갑게 말했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미세한 혼란이 싹트고 있었다. 가온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제 힘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마법이 아니에요. 그녀는 글씨를 쓰는 동안 자신의 힘의 본질을 더욱 깊이 깨닫고 있었다. 그것은 창조가 아닌 연결이었다. 그녀의 글씨는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는 잠들어 있거나 잊혔던 감정의 조각들을 찾아내 서로 연결해주고 증폭시키는 공명위의 힘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없는 감정, 진심으로 동의할 수 없는 가치는 결코 다른 사람의 마음에가 닿을 수 없었다. 이것이 감리의 서채술 위가장 위대하고도 정직한 힘이었다. 발레리우스는 그녀의 말을 무시했다. 그는 이번엔 반대의 단어들을 제시했다. 분노, 증오, 파괴. 그가 경멸하는 감정들이었다. 가온은 붓을 들고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자신의 마음속에 분명히 존재하는 감정들과 마주했다. 아빠를 빼앗아간 세상에 대한 분노, 잿빛 도시의 절망에 대한 슬픔. 그녀는 그 감정들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붓끝에 실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글씨가 완성되는 순간 방 안의 모든 센서가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데이터 그래프는 미친 듯이 치솟았고 심지어는 하얀 방의 조명까지 불안하게 깜빡였다. 발레리우스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는 가온의 글씨에서 뿜어져 나오는 날것의 감정의 파동에 압도당했다. 그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그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불쾌감과 혼란에 휩싸였다. 가온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발레리우스는 감정을 제거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아픈 감정을, 기억을 억지로 억누르고 외면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슬픔과 상실감에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웅크리고 있었다. 이제 제 방식대로 해볼게요. 가온은 더 이상 발레리우스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깨끗한 종이를 펼쳐놓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기억과 마음을 한 단어에 집중했다. 그것은 행복이나 희망 같은 거창한 단어가 아니었다. 모든 슬픔과 기쁨, 사랑과 상실이 시작되었던 가장 근원적인 단어. 발레리우스의 굳게 닫힌 기억의 상자를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 그녀는 눈을 떴다. 그리고 어머니의 옥붓으로 자신의 모든 진심을 담아 한 단어를 써 내려갔다. 수프. 글씨가 완성되는 순간 방 안을 가득 채웠던 모든 소음과 경고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깊고 고요한 침묵뿐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그 어떤 폭발보다도 더 강력하고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50장, 기억을 되살리는 잉크. 글루미코 타워의 가장 깊은 곳, 낡고 축축한 지하 수도관은 거대한 짐승의 내장처럼 어둡고 복잡했다. 아드리안과 그의 소수 정예팀은 한 줄기 랜턴 불빛에 의지해 미로와도 같은 통로를 나아가고 있었다. 사방에서 흘러나오는 악취와 발밑을 기어 다니는 정체 모를 생물들이 그들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이쪽이다. 설계도에 따르면 저 환풍구를 지나면 중앙 냉각 시스템의 하부 접근 통로가 나올 거야. 늙은 기술자가 낡은 설계도를 가리키며 속삭였다. 하지만 그들의 앞길은 순탄치 않았다. 발레리우스는 이곳까지 완벽하게 예측하고 있었다. 그들이 좁은 환풍구를 통과하자마자 천장에 숨겨져 있던 소형 감시 드론들이 날카로운 경고음을 내며 깨어났다. 동시에 통로의 벽면에서 자동화된 레이저 포탑들이 모습을 드러내며 그들을 조준했다. 젠장. 카엘이 욕설을 내뱉으며 재빨리 엄폐물 뒤로 몸을 숨겼다. 붉은색 레이저 빔이 그들이 있던 자리를 스치며 콘크리트 벽을 녹여버렸다. 절체절명의 순간 아드리안의 경험이 빛을 발했다. 모두 엎드려. 저놈들의 조준 시스템은 구식이야. 열감지 센서가 전부다. 아드리안은 소리치며 미리 준비해온 차가운 액체가 든 작은 유리병을 통로 바닥에 던졌다. 유리병이 깨지며 급속도로 주변의 열을 흡수하는 화학물질이 하얀 연기를 피우며 퍼져나갔다. 순간적으로 통로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자 레이저 포탑들은 목표를 잃고 허공을 향해 마구잡이로 빔을 쏘아대기 시작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아드리안과 그의 팀은 번개처럼 통로를 가로질러 다음 구역으로 돌파했다. 그들은 그렇게 아드리안의 전쟁 경험과 기술자의 낡은 지식, 그리고 노동자들의 단단한 육체를 무기 삼아 글루미코의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하나씩 뚫어나갔다. 마침내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했다. 거대한 원형의 공간, 글루미코 타워 전체의 혈관과도 같은 수많은 냉각수 파이프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중앙 제어실이었다. 공간의 중앙에는 도시 전체의 물을 끌어올려 정화하고 냉각시키는 거대한 터빈이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저기다. 기술자가 터빈의 가장 핵심부, 모든 냉각수가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는 중앙 저장 탱크를 가리켰다. 탱크에 접근하기까지는 또 한 번의 사투가 필요했지만 그들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마침내 아드리안은 거대한 저장 탱크 위로 올라섰다. 아래에서는 동료들이 몰려오는 글루미코의 경비 병력들을 필사적으로 막아서고 있었다. 그는 품속에서 모두의 마음이 담긴 푸른빛의 액체병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촉매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드리안의 후회, 동료들의 용기, 그리고 가온의 희망이 한데 녹아든 기억을 되살리는 잉크였다. 아드리안은 병위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온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지켜내겠어. 그는 한 치위 망설임도 없이 푸른빛의 액체를 굉음을 내며 돌아가는 냉각수 속으로 쏟아부었다. 잉크는 순식간에 거대한 물살 속으로 빨려들어가 타워의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잿빛 도시의 가장 차가운 심장을 향해 뻗어 나가기 시작했다. 그 순간 글루미코 타워의 모든 시스템이 아주 잠깐 멈칫하는 듯했다. 마치 기계가 처음으로 감정이라는 이질적인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혼란에 빠진 것처럼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기억을 되살리는 잉크가 과연 맛을 잃어버린 악당의 얼어붙은 마음마저 녹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뿐이었다. 사부, 잿빛을 물들이는 레시피. 51장, 가온의 선택. 수프, 가온의 붓끝에서 태어난 그 한 단어는 소리 없는 파문이 되어 하얀 방위 완벽한 정적을 깨뜨렸다. 물리적인 냄새나 맛이 피어오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글씨는 보이지 않는 전파가 되어 곧장 발레리우스의 가장 깊은 내면, 그가 수십 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성벽을 향해 날아갔다. 처음에는 아주 희미한 감각이었다. 그의 코끝을 간지리는 잊고 있던 따뜻하고 구수한 냄새의 환영. 발레리우스는 미간을 찌푸렸다. 외부 자극 없이 뇌에서 감각을 느끼다니 피로로 인한 착각이거나 저 아이가 사용하는 미지의 신경 교란 공격일 것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하지만 환영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선명해졌다. 눈을 감지 않았는데도 눈앞의 하얀 방 위로 다른 풍경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낡은 부엌, 나무 식탁 위에 놓인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릇, 그리고 까르르 웃으며 자신을 향해 작은 숟가락을 내미는 어린 딸아이의 얼굴. 아빠, 아해봐. 환청이 그의 귓가를 울렸다. 너무나도 생생하고 그리웠던 목소리. 발레리우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완벽한 통제 시스템에 사상 최악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었다. 그는 이 감각을 떨쳐내기 위해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어리석은 감상 따위. 그가 중얼거리는 순간 글루미코 타워 전체가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아드리안이 쏟아부은 기억을 되살리는 잉크가 마침내 타워의 가장 높은 곳까지 도달한 것이다. 하얀 방이 완벽했던 조명이 일순간에 깜빡이더니 따뜻한 저녁 노을과도 같은 주황빛으로 변했다. 건물을 가득 채우고 있던 단조로운 기계음이 멈추고 그 자리를 아주 희미하고 서정적인 멜로디가 채우기 시작했다. 마치 아주 오래전 누군가에게 들었던 자장가처럼 타워의 중앙 컴퓨터는 처음 접하는 감정이라는 데이터의 폭격을 이기지 못하고 혼란에 빠져 시스템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오래된 기록들을 마구잡이로 재생하고 있었다. 발레리우스는 자신의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덮쳐오는 혼란의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책상을 붙잡았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호흡은 거칠어졌다. 완벽했던 그의 세계의 균열이 가고 있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가온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발레리우스는 지금 무방비 상태였다. 그의 마음의 문이 아주 잠깐 허술하게 열려 있었다. 지금이라면 도망칠 수 있었다. 이 혼란을 틈타 이 하얀 감옥을 빠져나가 아드리안과 동료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문 쪽으로 한 걸음 발을 떼었다. 하지만 그 순간 괴로워하는 발레리우스의 얼굴에서 그녀는 잿빛 도시의 지배자가 아닌 소중한 것을 잃고 길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슬픈 얼굴을 보았다. 그의 모습 위로 아들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노인의 얼굴이 웃음을 잃었던 노엘의 텅 빈 눈동자가 겹쳐 보였다. 진정한 힘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에 있단다. 아빠의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다. 가온은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문이 아닌 무너져 내리고 있는 발레리우스를 향해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증오가 없었다. 오직 깊은 연민과 함께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은 자의 단호한 결의만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선택이었다. 복수와 파괴의 길이 아닌 치유와 구원의 길을 택하겠다는 한 소녀의 위대한 선택. 그녀는 다시 어머니의 옷붓을 조용히 집어들었다. 그녀의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52장, 슬픔의 맛, 그리고 공감. 가온은 더 이상 단어를 쓰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따뜻한 레시피였다. 발레리우스의 딸이 그토록 좋아했던 그의 아내가 끓여주던 바로 그 야채 수프의 레시피. 그녀의 붓꽃이 종이 위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하얀 방위 공기는 마법처럼 변해갔다. 먼저 잘 익은 당근을 어린아이의 웃음처럼 작게 썰어 넣습니다. 그 글씨가 쓰이는 순간 발레리우스의 눈앞에 선명한 조항빛이 떠올랐다. 딸아이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다. 다음으로 단단한 감자를 듬직한 아빠의 손처럼 큼직하게 썰어 넣고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줍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딸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을 때의 묵직한 무게감과 자신을 바라보던 딸의 무한한 신뢰가 담긴 눈빛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소금을 한 꼬집 넣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함께라서 행복한 기쁨의 눈물만큼만. 따뜻하고 짭짤한 감정이 그의 심장을 가득 채웠다. 그는 더 이상 하얀 방에 있지 않았다. 그는 시간을 거슬러 햇살이 가득했던 자신의 옛집 부엌에 서 있었다. 아내가 콧노래를 부르며 수프를 젓고 있었고 어린 딸이 그의 다리에 매달려 제잘거리고 있었다. 완벽했던 행복의 순간, 그가 스스로 봉인해버렸던 가장 소중한 기억. 딸아이가 작은 그릇에 담긴 수프를 후후 불어식힌 뒤 그에게 내밀었다. 아빠, 먼저 먹어봐. 발레리우스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 작은 숟가락을 받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끝이 닿으려는 순간 모든 환영이 유리처럼 산산조각 나며 흩어졌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텅 빈 하얀 방과 뼈를 애는 듯한 상실감뿐이었다. 그가 수십 년간 억지로 억눌러왔던 모든 슬픔과 고통,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대한 댐처럼 그를 덮쳤다. 발레리우스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그것은 잿빛 도시의 냉철한 지배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한 아버지의 처절한 통곡이었다. 그는 바닥을 치며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그의 강력한 감정의 폭발은 기억을 되살리는 잉크가 흐르고 있던 타워 전체와 공명했다. 타워의 모든 시스템이 그의 슬픔에 동화된 듯 건물 전체에서 낮고 고슬픈 교향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기계들이 자신들의 주인이 느끼는 슬픔을 연주하고 있었다. 가온은 울고 있는 발레리우스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작고 따뜻한 손을 격렬하게 떨고 있는 그의 어깨 위에 가만히 얹었다.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어떤 심판의 말보다도 더 깊은 순수한 공감의 손길이었다. 바로 그 순간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하얀 방위 육중한 문이 터져나가듯 열렸다. 그 으름과 먼지로 뒤덮인 아드리안이 결연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최후의 결전을 위한 무기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잿빛 도시의 절대 권력자가 어린아이처럼 무너져 울고 있었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구하러 온 작은 소녀가 그 악당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고 있는 모습. 혁명은 총성과 폭발로 시작되지 않았다. 그것은 한 방울의 눈물과 따뜻한 공감의 손길로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도 위대한 방식으로 이미 시작되어 있었던 것이다. 사부, 잿빛을 물들이는 레시피. 53장, 통제 불능이 된 마법. 가오나, 아드리안의 목소리는 파편과 먼지로 가득한 공기를 가르고 날아왔다. 그의 손에는 무기가 들려 있었고 그의 눈은 잿빛 도시의 지배자를 향한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결전을 위해 모든 것을 끝장내기 위해 이곳에 왔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방 입구에서 우뚝 멈춰 섰다. 이게 대체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가 상상했던 그 어떤 전투보다도 더 혼란스러웠다. 잿빛 도시의 심장, 모든 것을 통제하던 철의 심장을 가진 악당은 없었다. 대신 하얀 방 한가운데에 한 남자가 있었다. 아버지가, 남편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인간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발레리우스는 바닥에 주저앉아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향해 애원하듯 손을 뻗고 있었다. 아니야, 가지마, 엘리나. 제발, 수프가 아직 따뜻하잖니. 아빠랑 조금만 더 놀아줘. 응. 그의 통곡은 분노의 찬 외침이 아니었다. 어린아이처럼 길을 잃고 헤매는 서럽고도 애절한 흐느낌이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아드리안도 가온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기억이 만들어낸 환영 속에 완전히 갇혀버렸다. 아드리안은 멍하니 서 있었다. 주먹을 꽉 쥔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저 남자를 향해 총구를 겨눌 수가 없었다. 증오해야 할 괴물은 온데간데 없고 지키지 못한 과거에 울부짖는 자신과 너무나도 닮은 남자의 모습만이 보일 뿐이었다. 이게 뭐지? 내가 죽이러 온 건 괴물이었어. 그런데 이건 그냥 부서진 사람이잖아. 이게 가온이가 말한 싸움이란 말인가? 혼란스러운 그의 귓가에 방 전체를 울리는 기묘한 소음이 파고들었다. 건물의 시스템이 발레리우스의 격렬한 감정의 폭풍과 공명하며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고 있었다. 하얀 조명이 미친 듯이 깜빡이다가 붉은 비상등으로 바뀌었고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렸다가 갑자기 멈추더니 아주 오래전 유행했던 낡은 사랑 노래의 한 소절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괜찮아요, 아저씨. 그때 가온의 차분한 목소리가 아드리안의 혼란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아드리안을 향해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교만함도 연민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깊고 고요한 평온함만이 깃들어 있었다. 그냥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슬픔을요. 가온은 다시 발레리우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무너져 내린 남자에게 조용히 다가가 그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수프가 식어버렸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발레리우스는 텅 빈 눈으로 가온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는 가온에게서 자신의 어린 딸의 모습을 보고 있는지도 몰랐다. 괜찮아요. 가온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의 상처 입은 영혼을 어루만지는 부드러운 손길 같았다. 울어도 괜찮아요. 보고 싶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사랑했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발레리우스가 스스로에게 걸었던 단단한 주문을 풀어내는 열쇠가 되었다. 감정은 불필요하다. 슬픔은 나약함이다. 기억은 비효율적이다. 그를 지탱해왔던 차가운 논리의 벽이 괜찮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속절없이 허물어져 내리고 있었다. 아드리안은 무기를 천천히 내렸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겪었던 전쟁은 총성과 폭발로 가득했지만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치열한 싸움이라는 것을. 한 사람의 영혼 속에서 잊으려는 의지와 기억하려는 마음이 벌이는 마지막 싸움. 그리고 가온은 그 전쟁터 한가운데서 칼이 아닌 치유의 손길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있었다. 통제불능이 된 마법은 바로 감정 그 자체였다. 데이터로 변환할 수도, 시스템으로 제어할 수도 없는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원초적인 힘. 발레리우스는 그 힘을 통제하려다 역으로 그 힘에 집어삼켜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더 강력한 통제가 아닌 그저 함께 아파해주는 작은 공감의 손길뿐이었다. 54장, 무너지는 욕망의 탑. 발레리우스의 통곡은 점차 잦아들었다. 격렬한 감정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깊은 탈진과 공허함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더 이상 완벽한 흰색이 아니었다. 감정의 필터를 통해 바라본 세상은 온갖 색깔과 그림자로 얼룩진 혼란스럽지만 살아있는 풍경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빛 도시를 설계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던 바로 그 손이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절망적인 자책이었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려 했어. 고통 없는 세상을. 그런데 그의 시선이 가온에게 닿았다. 그리고 그 너머 부서진 문틈으로 보이는 잿빛 도시의 풍경을 보았다. 내가 만든 건 천국이 아니었어. 거대한 무덤이었군. 내 기억을 묻기 위한 하얗고 거대한 무덤. 그의 독백은 자신의 신념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음을 인정하는 패배 선언이었다. 바로 그 순간 건물이 거대한 짐승의 신음과도 같은 소리를 내며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발레리우스의 감정 붕괴와 공명하던 타워의 중앙 시스템이 마침내 한계에 도달해 스스로 파괴되기 시작한 것이다. 천장에서 하얀 패널들이 우수수 떨어져 내렸고 벽면에서는 스파크가 튀며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홀로그램 화면들은 마지막 가락처럼 온갖 종류의 기억의 파편들을 토해내다 이내 모두 꺼져버렸다. 젠장, 여길 빠져나가야 해. 이 건물 전체가 무너져 내릴 작정이야. 아드리안이 소리치며 가온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는 발레리우스를 향해 소리쳤다. 이게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완벽한 통제의 결과요. 당신의 유령을 묻으려다 집 전체를 무너뜨린 셈이지. 그의 말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냉정한 현실만이 담겨 있었다. 아저씨, 같이 가야 해요. 가온이 무너져 내리는 천장을 보며 발레리우스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눈에는 적을 향한 동정심이 아니었다. 길을 잃은 한 사람을 향한 인간적인 연대였다. 당신의 무덤 속에 머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와 함께 나가서 당신의 유령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도 있고요. 그것은 선택이었다. 과거에 갇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상처를 안고서라도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발레리우스는 가온의 작은 손과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하얀 왕국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아주 오랫동안 흔들렸다. 한편 혼란은 타워 밖으로까지 번져나가고 있었다. 아드리안이 퍼뜨린 기억을 되살리는 잉크는 냉각 시스템을 넘어 이제는 환기 시스템을 타고 도시의 공기 속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아주 미세한 양이었지만 사람들의 다쳤던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에는 충분했다. 광장을 통제하던 글루미코 병사 하나가 갑자기 총을 떨어뜨렸다. 그의 눈앞에 어릴 적 동생과 함께 연을 날리던 고향의 언덕이 스쳐 지나갔다. 나, 뭘 하고 있는 거지? 뉴트리큐브를 배급받기 위해 줄을 서 있던 한 여인이 텅 빈 그릇을 보며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저 배가 고팠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엄마가 만들어주던 따뜻한 음식이 그 속에 담겨 있던 사랑이 그리웠던 것이다. 도시 곳곳에서 사람들은 아주 사소하고 개인적인 기억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첫사랑의 얼굴, 친구와 나누었던 어설픈 농담, 비 오는 날의 흙냄새. 기억나? 나 기억하고 있었어. 하는 속삭임들이 잿빛 도시의 소음 속에서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글루미코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감정 통제의 탑이 그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가자. 발레리우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아주 잠시 망설이다 가온이 내민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드리안이 앞장서서 길을 뚫고 가온이 발레리우스를 부축하며 세 사람은 무너지는 욕망의 탑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등 뒤로 한 남자의 뒤틀린 꿈과 함께 잿빛 시대의 상징이었던 하얀 탑이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향하는 문밖 세상에서는 긴 잠에서 깨어난 도시가 혼란스러운 울음과 함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